한 대학병원 응급실. 중장비에 하반신이 으스러진 환자가 실려왔다. 연결할 건 더 있나요? 환자는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멘탈 체크 확인됐으면 인수레이션 하죠. 출혈이 심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응급처치가 시작된다. 그런데 그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이국종 교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술 스케줄하고 미리 다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어서 다 올려놓으라고 알겠지?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 헬기가 뜰 수 있겠어요? 네네네. 헬기 뜬다 그러면 우리 갔다 올게요. 의료진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황급히 걸음을 옮기는 이국종 교수. 전화를 걸어온 병원에서는 더 이상 환자가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이국종 교수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가운 위에 그대로 비행복을 걸치고 헬기를 기다리는 이국종 교수. 그의 머릿속은 지금 온통 환자 생각뿐이다. 1분 1초라도 빨리, 하루에도 몇 번씩 생과 사의 경계를 오고 가는 일. 이것이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일상이다. 경기도 이천을 향해 가는 헬기. 환자는 이미 생사의 경계선에 서 있다. 혈압이 한 80밖에 안 된대요. 가슴하고 복부 있는데 피가 차오르고 있대요. 이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연세가 많아서 얼마 못 견딜 거예요. 추락 사고를 당해 복강 내 출혈을 일으키고 있다는 환자. 이국종 교수는 이동하면서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본다. 78세 여자 환자인데 약간 좀 불안하면 그냥 인투베이션을 거기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헬기는 개울가 둔치에 내려앉았다. 다급히 달려오는 구급차가 이국종 교수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혈압이 아까 80만 그런데 맞죠? 80만 그런데 환자의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인투베이션 해가지고 왔대요, 선생님. 인투베이션 해가지고 왔대요. 가지고 와! 결국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하기로 한 이국종 교수. 환자의 혈액 내 산소 농도가 위험 수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보좌분! 환자분이! 이대로 방치하면 환자는 뇌사 상태에까지 빠질 수도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환자분, 보좌분 계세요? 어머님 지금 안에 피 내장이 차오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드님 되시죠? 자, 이제 외과 이국주원 자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좌분들 먼저 떠나세요. 지금 어머니 굉장히 위독하시고 있어요. 헬기는 대기 상태다. 구급차 안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 실시 안 나와. 산소 좀 내풀어줄래요? 산소 최고로 내풀. 환자에게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관을 집어넣어야 한다.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인큐베이션 쓰고 있어요. 석션. 치명적인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가는 중증 외상 환자는 가장 먼저 산소가 공급되는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후두경으로 환자의 혀를 밀어 후두개를 열어준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튜브를 성대 밑까지 밀어넣는다. 소량의 공기를 넣어 공기 주머니를 부풀린다. 그리고 관이 잘 들어갔는지는 청진기로 확인한다. 좌우폐에 공기가 잘 들어가는지, 복부에서 이상음이 들리지는 않는지를 잘 들어보아야 한다. 기관삭관술은 저산소증이 심한 환자에게 확실하게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좁은 앰뷸런스 안에서의 처치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성공! 오케이. 인투베이션 됐어요. 기도를 확보했으니까 당분간은 버틸 거예요. 그 산소 포화도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 5분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사 상태로 빠지거나 아니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나중에 살아나신다고 하더라도 뇌나 심장에 큰 손상을 입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때 될 거는 폐 안으로 적절한 양의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야지. 헬기가 지금 안 돼요. 헬기 일단 지금 기장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가부는 저기 기장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된다 그러면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갑니다. 그거는 판단 기장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헬기가 지금 붙어가지고 헬기가 붙어요. 의사와 환자는 다시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10시 이후요? 교수님 10시 이후나 돼야 그 기장이 좋아진대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찾는 게 있거나 사망의 불렀습니다. 여기서 저희 소방 공사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잠깐 죽었잖아요. 어떻게 지금 끝났는데 가면 되는데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지금 가면 된다고. 한 곱이 넘기고 나니 더 큰 고비가 막아선다. 과연 이대로 헬기 이송을 포기할 것인가? 구조대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그러니까 공사 잡아니까 시간에 저희가 어디서 데려서 한시가 급한 만큼 악천후를 뚫고 갈 수 있는 한 가보기로 한 구조대원들. 부디 환자가 잘 버텨줘야 할 텐데 의사와 기장, 구조대원 모두 한 마음이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처치를 하긴 했지만 환자의 맥박과 혈압이 다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더욱 거세게 몰려드는 먹구름. 환자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까? 결국 비상 착륙을 하고 말았다. 또다시 응급처치가 시작됐다. 환자는 긴 여정을 대비해야 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겐 충분한 수액과 혈액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몸 안의 가장 큰 정맥 혈관을 확보해야 한다. 잡았어요. 우리 몸의 쇄골 아래에는 쇄골화 정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있다. 그 혈관을 잡아 주사침을 놓고 주사침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다.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혈액이라든지 수액, 약물 등이 들어갈 라인을 확보한다. 이제 좀 더 이송 시간이 길어질 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이죠. 기상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장시간의 이송을 대비해야 되는데 중심 정맥관 같은 경우는 확보가 돼 있어야지 몸에서 제일 굵은 혈관으로 직접 주사 바늘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으로 충분한 양의 수액과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펜타일 들어갔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구조대원이 켜준 작은 전등에 의지해 약물을 중심 정맥관으로 투여하는 이국종 교수. 그 다음에 플러싱 알코올 하나 주세요. 내가 이거까지. 일단까지는 무조건 못 쓰고 예예. 후에는 지금 감당을 못 할게요. 예 알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오세요. 나오면은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 더 이상 헬기를 띄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헬기 이송을 포기하고 구급차로 갈아타기로 한 구조대원들과 이국종 교수. 쏟아지는 비를 뚫고 또 한 번의 생과 사를 넘는 릴레이가 이어진다. 여기 벤틸레이터 어차피 없잖아요, 선생님. 달리는 구급차 안. 1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야만 한다. 좁은 데다 끊임없이 흔들리다 보니 의사 자신의 몸 가누기도 쉽지 않은 상태. 얼마나 80씩밖에 안 나오네. 이런 상황에선 환자에게 약을 주는 것도 버겁다. 여기는 거석방 직장마다 다 치우는 거고. 네. 여기서 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환자한테 라인을 잡을 수도 없고 간단한 수술 같은 건 할 수도 없어요. 거기선. 그러니까 앰뷸런스 타고 가는 동안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앰뷸런스 이송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돼요. 센츄레이션 떨어진다. 앰뷸런스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게다가 요동치는 것은 달리는 차만은 아니었다. 또다시 혈압과 맥박이 오르내리는 환자의 상태. 도로는 꽉 막혀 구급차에게 길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국종 교수의 속도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피를 좀 가지고 오는 건데 오형 혈액을 못 가져왔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의료진들. 중증외상센터는 환자 도착 즉시 필요한 처치와 수술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또다시 표정이 굳어지는 이국종 교수. 앞서 도착했던 환자의 상태가 위독해졌다. 와, 추웠네. 14번 방에서 그러면 김영환 선생님 저기 주랩하고 그런 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으려. 내가 지금 곧장 따라 들어갈게요. 저기 힘세. 이 환자는 여기서부터 맡아서 할 거고 아까 저기 다리 으스러져 있었던 피 철철 나던 사람 있죠. 여기도 막 불러 지금 난리래요. 지금 열 거예요. 지금 보통 스폰 들어. 돌덩어리 같네. 빨리 옵시다. 안 열. 심플 엑스레이. 다리에 피를 흘리던 환자는 다리뿐 아니라 복강내 출혈이 더 심각해 보였다. 이번 거 그럼 인포메이션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지 인포메이션. 눈에 보이는 다리 부상 외에 보이지 않는 내부 장기의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아 정말 오늘 정말 꼬인다. 사실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몸이 끼어 있다고는 했지만 메인을 저차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반에 정확히 모른 거죠.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는 진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희가 얻는 정보조차도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지만 다리 쪽만 끼었다 그랬었고 실제 출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부위도 다리 쪽이었고 근데 좀 미심쩍었던 거는 그쪽만 출혈이 있다고 보기에는 혈압이 너무 안 잡혔거든요. 수축기 혈압이 60mm/Hg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계속 피를 출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하나인데 총각을 다투는 응급수술이 동시에 이국종 교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우리 그 할머니도 지금 수술해야 되잖아. 이 환자는 대량 출혈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 최대한 빨리 수술을 마치고 다음 수술을 해야만 한다. 이제 거기서부터 좀 많이 좀 보여주세요. 아래쪽 좀 넉넉하게 아래쪽일 가능성이. 이거 저기 열자마자 피 뿜어져 올라올 겁니다. 옵션 하나 더 내주고. 지금 이리게이션을 가득 채워놓고 시작할게요. 지금 열자마자 피 뿜어져 올라올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내부에선 장기들이 파열돼 과다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국종 교수는 서둘러 복부를 살피며 지혈을 시작한다. 키 잡고 프레셔 떨어뜨리고 나니까 확 좋아진다거든요. 바이탈 사인이. 지금 배 안 닫을 거야. 지금 열어놓을 거야. 배. 환자분이 어느 한 곳에서 예를 들어 팔다리 같은 데서 출혈을 하고 있으면 당장은 그쪽에 막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에만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만 치료를 하려고 먼저 애를 쓴다고요. 근데 일단 그쪽에 물론 뿜어져 나오는 피는 빨리 지혈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지혈을 해서 일단은 급한 대로 눌러놓고 더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만 막아놓고 난 다음에는 중심장기를 먼저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환자분이 출혈을 어디서 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는 그저 피부가 그쪽에 찢어져 가지고 그 출혈이 밖으로 노출돼서 보일 뿐이지 그 환자의 내부 장기 어디에선가 다른 더 중요한 출혈이 더 심한 출혈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부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호자를 불러 상황을 설명한다. 안에 그 다리 쪽으로 하는데 그쪽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피를 계속 막아내 볼게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곳에선 의사도 보호자도 서로를 위로하지 못한다. 지금은 오히려 좀 나오죠, 선생님.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할머니가 오히려 걱정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CT 찍고 있지? 얘는 어디 갔어? CT는? CT 찍었다고? 그럼 할머니 그 할머니는 딴 방에서 시작할 수가 있나요,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혈을 한 다음 파열된 장기를 봉합한 후 이국종 교수는 서둘러 다음 수술을 준비한다.
비장이 터져 있고요. 비장이 터지면서 그 주위로 피가 상당히 많고, 피가 뒤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여 있어요. 저 정도 피 빠져나가면 몸에 있는 피 반은 빠져나간 거예요, 벌써. 쇼크 상태고 사망하시게 돼요. 피가 없이는 사람이 한시도 설 수가 없어요. 들어왔네? 헬기로 구급차로 우여곡절 끝에 이송됐던 70대 여자 환자. 추락 사고를 당한 이 환자 또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 장기가 파열돼 복부에 출혈이 심하다. 텐트 리프레터 좀 주세요. 오케이. 배를 열고 가장 먼저 출혈을 잡는 이국종 교수. 그 다음 파열된 비장을 떼어낸다. 비장이 파열되면 많은 출혈이 발생하는데 방치하면 지속적인 출혈로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 환자분이 아까 아마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산소 포화도가 그렇게 70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거는 비장 파열이 되니까 아마 환자분이 아마 가지고 계신 혈액의 반 이상이 지금 빠져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몸에 한마디로 모든 그 기운이라든가 기력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자기 생명도 유지 못할 정도로. 아니, 이건 사실은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마침 딱 도착했는데 그렇게 막 의식이 이제 흐려지면서 그렇게 거의 생명이 꺼지고 있는 그 순간에